안녕하십니까. 안산 마디 튼튼 재활외과 전문의 손석범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깨 통증은 과다한 운동이나 동작, 잘못된 자세, 그리고 퇴행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심하게는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되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전근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심줄 근육인 회전근개는 어깨의 움직임과 회전 시 안정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근육이 견봉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충돌로 인해 심줄이 점차 악화되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고령층에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통해 무리한 어깨 사용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해 회전근개 심줄이 끊어져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십견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십견은 흔히 50대에 겪는 어깨 통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의미의 오십견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겨서 어깨 관절이 움직여지지 않고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절견이 되겠습니다. 두 질환의 증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매우 비슷한데요. 물건을 들 때, 팔을 올릴 때 통증을 느끼며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이 두 질환의 공통적인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두 질환의 증상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십견은 발병 초기에는 팔이 잘 올라가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서 관절막에 유착이 생기고 어깨는 점차 굳게 되면서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팔이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별 차이는 발병 이후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동반된 질병 초기 증상이 보였을 때 즉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통한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깨 질환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물리치료와 약물적 치료만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주는 경우에는 주사치료, 체충격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치료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 정확하게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주사치료를 통해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충격파 치료를 통해 정기적 자극으로 병변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병변 주변의 조직의 재생을 돕는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오십견으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심할 경우에는 어깨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가동 범위를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치료 경과와 예후가 좋은 만큼 어깨 통증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치료와 진단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